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마노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그랬습니다. 항상 뭐가 이렇게 바빴습니다. 제가. 그리고 작년에는 저기 일본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한 4번 갔었나? 중간에 뭔가 이렇게 한번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 모든 생활에 약간 그런 게 다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것도 막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는 건지 아무튼 이 습관이라는 게 이런 게 막 다 바뀌어서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영상도 그래도 매주 못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찍어야지 뭐 이랬는데 그것도 잘 못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슬슬 왜 영상 안 올리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또 많이 받아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요즘에 뭘 뜨고 있니? 뭘 뜨고 있냐면요. 일단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로안에서 새로 나온 실인데 여러분 제 몰골은 보지 말아주시. 아이고 제 몰골은 보지 마시고 이 로안에서 새로 나온 실인데 저는 이 반짝이가 스팽글이 좀 돋보이려면 아무래도 좀 어두운 컬러가 낫겠다 싶어서 이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로안 알파카 스팽글. 그래서 스팽글이 좀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그렇게 막 너무 튀는데 너무 반짝이는데 뭐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좀 반짝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동안 제가 입었던 스팽글은 이거보다 큰 게 좀 많았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니트도 스팽글이 좀 이거보다 컸었고 그래서 그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팽글이는 이거를 한번 떠봐야 되겠다 했는데 요거가 이제 생각보다 실이 좀 두껍더라고요. 실이 좀 굵기가 좀 있어서 6mm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6mm 바늘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설마 이거 진짜 6mm야? 그래서 제가 4.5까지도 막 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리 자체가 굵다 보니까 뭐 4.5로 뜨든 6mm로 뜨든 별로 그렇게 큰 이 편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굵은 바늘로 숭늉숭늉 떠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요크로 뜨고 있고요. 요크가 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 체형에는. 그러니까 저 약간 좀 등치 있어 보이는 체형에는 요크가 좀 아담하고 슬림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약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도 지금 요크로 살렸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요크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옷은 구획을 정확하게 나눠서 그 라인에 정확하게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코를 정해서 구획이랑 뭐 코를 아예 정해가지고 그 코에서 늘리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코를 한 코씩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RNL 그 아래 코 끌어올려가지고 늘리는 방법 있죠. 그 방법으로 했더니 약간 요런 무늬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래는 사실 제가 지금 한번 뜨고 풀렀습니다. 아래는 제가 이거 갈라서 뭔가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실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 풀고 다시 합체를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레이스를 그냥 하나 얘는 좀 느낌이 약간 귀염귀염하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를 좀 만들어서 달면 어떨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뒤 단차에는 이 요크가 끝난 다음에 모든 늘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사를 한 6번,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뒷판에다가 주고요. 지금 요거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완성한 이 머플러, 요것도 사실 이거 뭐 도안으로 낼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뜰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냥 문서로 남겨놓자 해서 요거 지금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떴습니다. 다시 또. 그리고 이 실은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인데 캐시미어의 이 심지가 실크예요. 그래서 이게 80%가 캐시미어고 20%가 그거였나? 아니, 여기네. 이 라마나의 로마라는 실입니다. 이거는 퍼센트, 네, 80이 캐시미어고 20이 실크고요. 그 다음에 20g에 120m예요. 상당히 가벼운 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근데 이거 저희 남편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이거 저거를 마저 또 샀어요. 저희 학생분이 또 실을 산다고 해서 학생분 거 실 구매를 하면서 제 것도 같이 하나 샀습니다. 이건 약간 그레이 컬러. 네. 약간 그레이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0% 그레이는 아니고 약간 청색이 약간 섞인 그런 그레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 색으로 남편 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남편 거 하나 뜨려고 남편이 선택한 이 실로 라마나 코모 이것도 샀습니다. 라마나 코모가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기본 티 하나 떠줄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 니트 도안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거는 저기 코코니츠 메소드로 한번 만들어 볼까 도안을 생각 중입니다. 저도 이번에 코코니츠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표로 되어 있어서 그 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면서 뜨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 이번에 하면서 도안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니까 또 쉽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주저리 뭐 1단에서 몇 코를 늘리고 몇 코를 뜨고 뭐 늘리고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표로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뜨고 있는데 오늘 목표는 이 몸통을 좀 다 뜨고 전체적인 쉐입을 좀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형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건데 샘플이죠. 샘플 뜨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샘플로 뜬 건데 이런 것도 샘플 뜨냐고. 이것도 샘플 떴어요. 근데 이거는 이 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색 니트에 들어가는 실들은 진짜 어떤 색은 한 볼이 다 안 들어가고 정말 약간만 들어간 것도 있고, 한 볼을 사면 한 3명이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양, 그런 것만 들어간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 봐야 한 볼. 지금 여기 이 배색 여기 이런 고무단 들어간 거 요거는 한 3볼 들어갔나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너무 적어서 제가 실을 어떻게 구매를 해서 드려야 할지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을 살 때는 주문을 할 때 뭐 한 팩씩 주문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건 또 특히나 일본 실이고 막 이래서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그때 도쿄 갔을 때 좀 이것저것 사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것도 그 전에 제가 배색을 한 게 있었는데 이거 좀 잡아 당겨서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색깔 톤의 배색을 했었는데 저거는 하고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한번 넣어봐야겠다 해보니까
형광색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의외로 약간 형광색 뭐 이런 거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지금 아메리칸으로 잡고 뜨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컨티넨탈로 많이 뜨는데 특히나 샘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떠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컨티넨탈로 막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좀 실이 두껍기도 하고 이 두꺼울수록 이 공백이 뭐랄까 이 좀 틈이 많다 보니 코를 엉성하게 뜨면 안 될 것 같고 좀 잡아당기면서 좀 반듯하게 떠야 될 것 같아서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뜨는 거를 옷을 뜨다가 중간에 바꾸면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요크는 컨티넨탈로 막 뜨고 밑에 몸통은 아메리카노로 뜨는데 코 차이가 좀 나나? 코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스팀을 주기 전이라서 또 스팀을 주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도에요.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더 많이 뜨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연초라 어디 안 가고 지금 작업한다고 올해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안 내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어요. 사실 작년에도 목표는 한 달에 한 번 도안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좀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도안내도 괜찮을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것도 약간 위축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도안 보고 뜨게 할 때마다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굳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렇다고 뭐 여지껏 저한테 뭐 누가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그래 그냥 뭔가 완벽하게 해야 돼. 당연히 돈 받고 파는 도안인데 완벽해야 되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게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완벽하지 못할까봐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모든 사이즈를 다 떠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미디움 제 사이즈를 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분들이 약간 스몰 사이즈 정도 떠주고 그다음 스몰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를 떠주고 안 그러면 제가 라지 사이즈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없으면 아예 그냥 원 사이즈로 제가 그 코로나를 한번 앓고 나서부터 기관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한번 감기 걸리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 그 전부터 안 좋긴 했었거든요. 코로나 생기기 전부터 11월부터는 이렇게 기침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올해도 또 기침을 하는데 그동안 괜찮았다가 작년에 12월에 감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기 걸리고 나서 왠지 이게 처음에 코로 왔다가 목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기침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다가 보니까 진짜 기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침이 안 났고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식구들은 막 저한테 폐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엑스레이 찍어봐라, 막 이러는데. 근데 뭐 건강검진 할 때마다 엑스레이는 찍는데 뭐 별로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 왜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막 뭐가 그 여드름 같이, 여드름이겠죠. 뭐 그런 게 막 나요. 크게. 처음에 여기 나더니 여기 나더니 지금 코에도 나고 여기 눈 옆에도 나고 여기 코 옆에 여기도 나고 막. 그래서 그 지금 손은 상처 투성이에요. 뭐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상처. 손등대 상처 다 까졌어요. 여기도. 근데 발 뒤꿈치도 까졌더라고요. 발 뒤꿈치도 누가 칼로 이렇게 쓱 그은 것처럼 피가 나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처들과 막 뭐가 자꾸 생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아픈 거예요. 어디 이거 발 뒤꿈치는 찍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주로 집에만 있는데 이런 상처들이 나니까 남편이 잠잘 때 칼로 그었나? 물어보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나 잘 때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안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막 상처도 나고 얼굴에 뭐 나고 막 왜 이러죠? 해가 바뀌니까 올해가 뭐 무슨 그런 기운이 있나요? 저렇게 칼 내는 그런 기운이 있는, 상처 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도 있는데 얼굴에 막 흉지는 이런 염증 같은 게 막 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또 성격이 이런 게 뭐 나면 가만히 놔두질 못하고 손톱으로 자꾸 긁고 상처 내고 이렇게 막 뜯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저는 이미 여기는 막 여러 번 뜯었고요. 여기도 한번 어제 막 짜고. 근데 흉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흉 져도 한 몇 개월 지나면 그 흉이 다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흉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고 나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 눈이 안 좋아, 노안이 와서 눈이 안 좋아지면 핸드폰 같은 거 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한번 보고 나면 앞이 깜깜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뜨개질한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하고 상관없이 그냥 책만 봐도 그렇게 눈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저거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아이패드로 주로 했었거든요.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옆에 챗 GPT 켜놓고 챗 GPT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아이패드 한번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눈앞이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력이 갈수록 나빠지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프린터기를 샀습니다. 이제 아이패드고 핸드폰이고 안 보겠다, 종이로만 보겠다 해서 프린트를 사서 이제 모든 걸 다 출력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안도 다 출력해서 봅니다. 그전에는 이제 아이패드로 도안 보면서 체크하면서 도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종이로 하고, 제가 도안 만들 때도 예전에는 다 아이패드에다가 도안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도안 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 손으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종이로 쓴다고 해서 뭐 시력이 그래도 뭐 좀 덜 나빠지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나마 노안 오기 전에 이 보그 수업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끝내가지고. 그때 제가 제도 수업까지 다 마쳤거든요.
이거 지금 놓아놔서 제도 수업 들으라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돋보기를 맞췄는데도, 이게 제가 이 돋보기 안경을 맞췄는데, 그때 맞추면서 제가 약간 난시가 있어가지고, 가운데는 모니터 보는 거고, 이 밑에가 돋보기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1m 정도, 1m라고 그랬나? 50cm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 정도 가까이는 이 모니터나 뭐 이런 거는 이걸로 보고, 그 다음에 책 보거나 글씨 읽을 때는 아래쪽으로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보이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러고 봐요. 이러고 아래쪽으로만. 음. 확실히 저기 멀리 있는 거는 가운데로 봐야 잘 보이네요. 아이패드는. 돋보기로 보는 거 아니구나. 근데 글씨는 제가 이제 돋보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책, 뭐 글씨 같은 거 볼 때는 맨날 이러고 막 이러고.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시력이 흐린 날, 그 다음에 저녁 될수록 더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메이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거 뭘 뜨고 있냐면, 그 로안에 스팽클 달린, 로안에서 새로 나온 그 스팽글이 달린 실로 뜨고 있고요. 알파카 스파클이라는 이 실로 뜨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있고요. 스팽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작아요. 좀 작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좀 뭐랄까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요크 스웨터를 떴고요. 이 밑에 여기가 앞면입니다. 앞면이어서 이 표시를 해두는데 이 밑에다가 제가 프릴을 달았다가 평상시에 잘 입지 못할 것 같아서 그 프릴을 풀고 다시 좀 약간 사선 디자인을 해서 다시 뜨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번 다시 떴다가 라인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또 다시 풀고 다시 또 뜨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제주도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있는지. 네, 밖에 창문을 보면 이런 풍경입니다. 대략 이런 풍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방에서, 호텔방에서 뜨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침대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책상입니다. 어지럽죠? 제가 쓰는 뜨개 책상은 항상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로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다 풀은 흔적이에요. 이거는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다림질 한번 싹 하고 다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온 이후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오늘은 함덕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함덕해수욕장 가서 바닷가 구경하고 이 감귤 반지 하나 샀습니다. 동생이 사줬어요. 제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영상 찍을 때 이런 반지 하나 끼고 하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일 하듯이, 저 네일은 하지 않으니까 네일 대신에 이렇게 귀여운 반지 하나 끼고 지금 다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 때 정말 제가 뜨개 사실은 도안을 만들려고, 집에서는 있으면 이제 뭐 빨래도 돌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서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작정하고 왔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려면, 일을 하려고 왔으면 혼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 옆에 있다 보니까 밥도 같이 챙겨서 먹어야 되고 날씨 좋으니까 나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진척이 늦긴 좀 늦습니다. 뭐가 일이 생각만큼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도안을 다 만들어서 갈 생각이었는데 도안은 못 만들 것 같고, 오늘 안으로 이 밑단 정리만 좀 해서 정리만 해서 갈 것 같아요. 정리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코코니츠 메소드로 남편 니트,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심플한 니트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을 가져오긴 했는데 사이즈도 다 정해놓긴 했어요. 완성 사이즈를. 근데 그것도 시작 아마 못할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내일 갑니다. 3박 4일로 왔는데 시간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 근데 물론 서울도 시간이 빨리 가긴 합니다. 요즘은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정말 해도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 빨리 흐른다는 거는. 얘는 제가 좀 정성스럽게 뜨고 싶어가지고 컨티넨탈로 안 뜨고 아메리칸으로 쭉 떠서 내려왔는데 몇 번 풀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시 그냥 컨티넨탈로 막 빨리빨리 뜨고 있습니다. 일단 샘플 뜨는 거는 정확하고 예쁘게 뜨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빨리 떠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저는 샘플을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느려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생각한 디자인 계산해서 떴지만 다 떠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면 또 그 자리에서 그 부분만 또 풀러서 또 다시 뜨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떴는데 약간 좀 뒤가 좀 그래도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풀러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주도에 중국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도 아침에 조식 먹으러 올라가 보면 거의 다 중국 분들이세요. 한국 사람도 잘 없고 거의 다 중국 분들이고, 오늘 그 버스를 타고 함덕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차 렌트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와, 버스에도 중국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관광지마다 일본 분들도 있긴 한데 일본 분들 찾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 분들. 일본 분들은 오히려 성수동 가야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수동 가야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 제주도는 중국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외갓집이 제주도였어가지고, 지금은 아니냐,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제주도 집이 아예 없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안 찍었던 건 아닌데 영상은 찍는데 편집을 안 해서 못 올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여기다가 하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일러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이거 왜 입고 있냐면 다음 주부터 저희 학생분들이 이거를 뜨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에 입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런 스타일이다. 근데 이 넥라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싫다, 좋다,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데,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유가 여기 보통 우리가 라운드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건 보트넥이어서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입으려면 사실 이런 속옷을 입으면 안 되고, 좀 더 많이 파인, 그 유니클로 왜 속 되게 많이 파인 내복 있죠. 그런 거 속에 입고 입으면 예뻐요. 그래서 목 라인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저처럼 이렇게 목이 좀 짧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넥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목 짧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넥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뻐요. 이쁘고 좀 뭐랄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두 벌을 떴는데 하나는 저희 조카 주고 하나는 이건 제가 가졌는데 이거는 원작 실입니다. 이사가 실이고요.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4.5mm로 뜨는 거라서 좀 두꺼워요. 그래서 겨울은 춥지만 생각보다 이게 두꺼운 니트를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왜냐면 기능성 패딩들이 너무 잘 나와서 요즘 패딩은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가볍고 옛날 패딩만 하더라도 좀 따뜻한 거는 좀 두껍고 무겁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패딩들은 가볍고 따뜻하고 그래서 속에 막 이렇게 일부러 두꺼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도심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잠깐 나갈 때만 춥지 또 막상 실내나 뭐 지하철이나 뭐 차로 이동하든지 뭐 이동 시에는 덥거든요. 사실 이렇게 입고 위에 패딩 입고 지하철 타면 땀 나요. 땀 나. 등줄기에서 땀이 나요. 그래서 거의 입을 일이 잘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느 해에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고 작년에는 진짜 한 번도 꺼내 입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입고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라마나 코모실로 뜨려고 실을 지금 주문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 라마나 코모실로 제가 지금 이 코모실로 저희 남편 옷 뜨고 있는데 뭐 남편 걸 너무 뜨고 싶다 뭐 이건 아니고 남자 사이즈의 니트도 좀 떠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뜨고 있고 그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엔스 모니터 3기 때인가 그때 했을 때 남편 그 니트를 떠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남편이 코로나 끝나고 직후라서 좀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옷을 엑스라지 사이즈로 떠줬는데 지금은 너무 크고 범봉해서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몸에 꼭 맞는 라지 사이즈로 옷을 떠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지금 뜨고 있고 근데 이제 도안은 제가 만들면서 뜨고 있는데 이거는 그 코코니츠 메소드 있죠. 그 방법으로 뜨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코코니츠 메소드가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디자인별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 늘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도안을 보면서 이 컬러 시트에 체크를 하면서 뜨는 건 정말 쉬운데 이거를 내가 지어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그냥 제도를 배운 사람이라서 제도를 이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원하는 대로 제도를 하고 문이 열려 있네. 자기 원하는 대로 제도를 하고 그 제도에 맞춰서 뜨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실수할 것도 없고 뭘 고칠 것도 없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뜨기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이 탑다운을 많이 뜨다 보니까 바텀업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초보 때는 어렵긴 하겠어요. 왜냐면 이 옆선 이렇게 꼬매는 일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메리어스 입기 하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아, 옆선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있다 보면 제 구멍에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막 이런 사단이 나요. 그럼 풀러서도 다시 이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는 한 코 저기는 두 코 막 해가지고 마무리하게 되거나 뭔가 그럴 때 그 찝찝함. 옷은 다 잘 뜨고 나서 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 찝찝함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 거기에 이제 신경 쓰이면 스트레스 받고 아, 이 뜨개가 어렵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탑다운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 목부터 떠서 내려오면서 입어 보면서 내 몸에 맞춰서 좀 길게 뜰 수도 있고 짧게 뜰 수도 있고 뭐 생략할 수도 있고 도안에 뭐 도안대로 다 안 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탑다운은 확실히 좀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접근도 빠르고 쉽고. 그 탑다운에서 약간 어려운 거라고 하면 그 뒷목에서 뭐 숏노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뭐 그것만 또 이해가 되면 또 금방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뜰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코코네츠 방법으로 저희 남편 거를 떠준다고 지금 이제 막 도안을 만든다고 이제 코스랑 막 이런 거를 계속 근데 이 참 그래요. 남자 옷은 저도 이거를 제도를 처음 해보는데 제가 이제 도안을 만드는 건 처음 해보는데 남자는 일단 목이 여자보다는 더 두껍고 이 앞판하고 뒷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몸통 자체가 두껍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게 얘는 지금 약간 라운드가 아니라 제도를 해서 위에서 아래서부터 올라가서 뜰 때는 그냥 라운드로 뜨면 되거든요. 라운드로 모양을 딱 내면 되는데 이 코코네츠 같은 경우는 일단 뒷목이 일직선이고 일직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좀 직각이 되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서 라운드로 파주긴 하는데 이 구간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목이. 그래서 요거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는 이 뒷목에 뒤에서부터 여기 넘어오는 거를 이거를 얼마를 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좀 큰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실패를 하고 다시 뜨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떴던 건데 뒷목을 좀 일부러 좀 많이 줬거든요. 뒷목을 좀 많이 주고 옆을 그냥 일반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약간 직사각형의 이런 목이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코코니치 같은 경우는 코늘림이 한 코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코씩만 늘리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세 이 스틱 있죠. 스틱 조끼도 코늘림이 한 코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약간 직선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굴린다고 굴려도 약간의 직선의 느낌이 나는데 얘도 한 코씩밖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이제 스틱콕에서 코를 늘리는 거라서 뭐 두 코씩 줄이고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이 코코니치도 보니까 이제 한 코씩 늘리는 걸로 그래서 이 어깨에 이 뒷목에 이 뒤에 경사 주는 것도 사실 만약에 이제 뭐 제도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이 사선 이 경사 주는 거 있죠. 이거를 각도를 여러 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코씩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코 늘렸다, 두 코 늘렸다, 뭐 한 코 늘렸다, 또 두 코 늘렸다. 이게 좀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도를 해서 그대로 뜨게 된다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일률적으로 매 단마다 한 코씩 늘려서 이 경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두 단마다 만든다. 뭔가 그런 규칙성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것만 좀 잘 해놓으면 뜨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수월하겠다. 왜냐면 복잡하지 않고 음, 그냥 제도한 거는 제가 항상 뜰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단에는 두 코, 이번 단에는 뭐 한 코, 뭐 이런 식으로 뭐 세 코,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매 단마다 뭐 한 코씩 늘린다, 뭐 두 단마다 한 코씩 늘린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뜨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워크시트가 맨 마지막 장에 있는데 이 복사하는데 복사가 좀 복사가 예쁘게 좀 잘 안 돼서 제가 이거를 어제 엑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제 수업 때 학생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보시라 하고 주려고. 근데 뭐 복사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뭐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사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코코니츠는 좀 편하게 이 마커도 색깔별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코코니츠 여러분 마커 사보신 적 있으시죠? 이 코코니츠 마커를 사보면 마커가 이렇게는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저는 이쁘라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앞에 거는 마커 색깔, 그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소매에 하는 거는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라색,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별로 마커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색깔이 저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커 색깔만 보면 아 지금 여기서 늘려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늘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금방 인지할 수 있게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다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저는 흑백으로 해서 그냥 체크를 하면서 그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도 보면 이제 탑다운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늘리는 게 매 단마다 다 쫙 늘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소매는 늘리지 않고 뒷판하고 앞판만 늘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영문을 이제 막 읽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막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긴 했었어요. 학생분들 뜨는 거에. 근데 이제 이런 시트가 있으면 이거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뜨면 되니까 좀 쉽겠더라고요. 좀 제가 설명하는 것도 쉽겠고, 이제 보는 분들도 쉽겠고, 뭐 이래서 다음에 혹시나 탑다운으로 뜰 뭔가가 있으면 이거를 써볼까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세일러 스웨터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워크시트를 쓸 일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목을 원통으로 잡아서 뭐 어렵다 하면 이제 처음에 여기를 흔들고 그 뭐죠? 이탈리안 킥스톤 있죠. 우리 더블 리팅 할 때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코를 잡아서 원통으로 고무단을 뜬 다음에 얘는 그냥 양쪽으로 반만 나눠줘요. 반반 나눠줘서 이 양쪽에서 코를 늘리면서 뒤에는 숏노 주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도 매단마다 코를 늘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어렵다고 하면 이 옆에 이 옆선 있죠. 이 옆선이 예쁘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세일러 스웨터를 뜨개를 잘 모를 때 처음에 그 함뜨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도 요즘 게 좀 살짝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주려고 숏노나 이런 걸 알려주려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영상이 1년 전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뜬 것만 해도 벌써 4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 저는 이걸 떴으니까. 네, 1년 전에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그때 제가 산 도안하고 이 숏노우도 코스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도안은 옛날 뭐 오래된 전에 산 도안이어서 저는 그대로 뜨긴 한 건데 아무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저차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 무늬가 지금 여기 뒤에는 무늬가 안 들어가고 앞뒤가 요 정도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숏노우가 다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엠벨체님 도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도안들은 대체로 일단 멀리 가서 점점 좁아지면서 한 번에 그 숏노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떠가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가면서 거기서 한 번 가면서 정리가 아니라 그냥 실을 끊어요. 실 끊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소매도 사실 여기 숏노우가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여기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이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숏노우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코를 잡아서 실을 일단 끊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은 실을 잘 끊진 않죠, 사실. 실 끊지 않고 올라가서 숏노우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이제 도안이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바꿀 순 없고 도안대로 해야죠. 그렇게 알려줘야지. 이런 도안도 있고 저런 도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숏노우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어깨가 흘러내려왔을 때는 보통은 이거를 거의 일자로 많이 하죠. 이렇게까지 숏노우 주면서까지는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이분은 이제 여기 숏노우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줬다는 거. 네. 뭐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존중하면서 그대로 도안에 나온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이 디자인의 이 옷은 좀 여유 있게 입는 게 좀 더 스타일이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저한테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뜬다고 하면 약간 M 사이즈 정도 해서 좀 여유 있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여유 있게 그냥 약간 펑퍼짐한 느낌으로 루즈하게 그런 루즈 핏으로, 이게 가슴도 도드라지지 않고 그 안을 정도로 여기가 좀 더 넓게 그렇게 뜨는 게 이 옷의 그 디자인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할 거라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가 X 스몰이 97cm고요. 바스트 여기가 전체 이제 통이, 그다음에 스몰이 103이고요. 그러니까 스몰이 103이라는 거는 이미 이게 굉장히 루즈한 핏이라는, 보통 제가 디자인을 하면 103이면 저는 M 사이즈로 넣거든요. 근데 여기가 스몰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루즈한 핏이에요. 그다음에 미디움 사이즈가 109고, 그다음에 라지가 116, X 라지가 122cm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소매 길이는 지금 다 똑같고, 이 전체 길이는 거의 한 1cm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전체 길이도 사실 저한테는 좀 짧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때 아마 너무 성실하게 이제 도안대로 떴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뜬다고 하면 한 요 정도는, 이 정도 있죠. 이 정도는 좀 더 길게 뜰 것 같긴 해요. 근데 원체 요즘에 좀 짧은 게 유행이기도 하고 해서 이 정도 길이면 웬만한 분들이라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길게 잘 안 입으니까. 근데 또 저희 조카 보니까 그 중학생들은 또 상당히 길게 입더라고요. 엉덩이 덮어질 정도로 또 길게 입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라마나 코모실로 뜨면 훨씬 더 얇고 가볍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이거는 저희 남편 거를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번 영상은 그냥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상을 하도 많이 안 찍었기 때문에 그동안 떴던 것들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목도리예요. 머플러예요. 요즘 워낙 뭐 소피 스카프, 소피 후드 뭐 유행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가터로만 뜬 스카프입니다. 이 실은 이 띠지를 글쎄 제가 갖다 버렸나 봐요. 아니, 갖다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 잘 놔뒀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띠지는 잘 버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모아두고 있어요. 같은 띠지도 몇 벌 썼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띠지를 웬만하면 버리질 않는데, 아마 잘 놔둔다고 어딘가에다가 둔 게, 제가 지금 띠지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띠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다 뜨고 나서 한 장씩만 놔두고 나중에 버리면서 일단은 갖고 있어요. 혹시나 뭐 실 모자르면 같은 로트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같은 로트는 나중에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실을 살 때는 그래도 여유실 한 벌 정도는 좀 더 사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나중에 내가 이 옷을 다 뜨고 나서 꼭 수선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막 나중에 막 입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밑단 풀러서 좀 더 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입다가 보면 그때 내가 옆구리를 실이 모자라서 이었는데 입다 보면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저희 남편 거를 그때 지난번에 뜬 거를 보니까 옆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옆선을 제가 실을 끊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유 실이 좀 있으면 그 실로 이제 이어서 하면 좋죠. 그래서 실은 좀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이거 실 모르겠네. 손 염색 실입니다. 이거는 그때 그 앤스먼 니터 사기 감사하다고 한 벌씩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요거 한 벌 저는 이 컬러로 받았고요. 저 이거 핑크색으로 옷을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예쁘게 잘 떠서 이번에는 이 컬러로 했는데, 이거 검정색 옷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입은 이거는 좀 잘 안 어울리는데 검정 옷 위에다가 이거 두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딱 한 탈에 들어갔어요. 한 탈에 두 겹으로 뜬 거거든요. 한 탈에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너무 예쁘죠. 이거 그리고 뭐 신경 쓸 게 없고 가터뜨기라서 가터뜨기만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영상이 끊겼는데 나간 김에 입 닦고 세수하고 왔습니다. 아까 세수도 안 하고 앉아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로안에서 새로 나온 그 스팽글 달린 실로 뜬 옷 보여드릴게요. 네, 짜자잔. 제가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거는 밑에 프릴을 달린 그 디자인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이후에 그 프릴을 빼버리고 디자인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 그 프릴은 일단 기장이 짧고 프릴이기 때문에 바지에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저는 스커트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는 뭐 일반 똑같은데 끝에 가서 약간 라인을 조금 사선으로 라인을 줬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보이세요? 막 아무렇게나 또 놔가지고 좀 구겨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선으로. 근데 완전 사선은 아니고 약간의 곡선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곡선이 있으면서 입으면 이 옆에도 약간 곡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곡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보이실까요? 약간 이런 곡선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생기게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아이코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뜰 때 좀 뭐랄까 너무 딱딱해진다 그러나 탄성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약간 느슨하게 마무리 하시면 좋겠죠. 근데 약간 그래서 아이코드 마무리를 근데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해도 말리는 현상이 조금 살짝은 있습니다. 그게 팍 퍼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입으면 몸에 이렇게 쫙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도안 만들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도대체.
어제도 컴퓨터 작업을 해야지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저거 새로 그냥 저 뜨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나는 그냥 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디자인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요 니트도 이제 도안을 만들 건데, 이거 혹시 이 컬러로 뜨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 실들을 다 살 거고요. 만약에 사실 저는 형광색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컬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형광 주황이나 이런 형광 핑크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이 실들은 이거를 뜨려고 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실을 한 벌씩 사뒀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걸 뜬 거예요.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면 지난번에도 도안은 이 얘기를 하면서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컬러 베리에이션이 이랬어요. 근데 저도 참 저지만 이거를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근데 컬러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떴어요. 신나게 그냥. 저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혹시나 이거 뜨고 싶은 분 한 뭐 10분만 계신다면 제가 실을 사서 저기 패키지를 한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한 팩씩 사면 네, 10개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한 10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사이즈 만들어서 한번 구성을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컬러 좋아하신다고 하면 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패키지 만들어서 10분하고 같이 뜨겠습니다. 한 투막 만들어서 딱 10명만 정예요원 10명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거는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뭐 10분이 안 된다 하면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저건 그냥 샘플로 그냥 묻혀지는 걸로. 다른 실로 다시 배색 니트는 한번, 스틱 디자인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도안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저건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트렌디하게 디자인 좀 더 해서, 네, 로안 실이나 뭐 스미스인가 뭐 그 실이나 뭐 해가지고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그냥 로안 실 제가 사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던지 뭐. 근데 저런 형광 느낌은 없죠. 약간은 톤 다운 되면서 은은한 컬러? 네. 그 제가 전에 떴던 그 메이플 가디건? 네,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톤이죠. 네, 불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음, 뭐 영상은 계속 찍고 올리고 싶고 뭐 그랬는데, 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한참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뭐 이럴 때 간혹 가다가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마노메이드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럴 때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저는 일회성으로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저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편집할 때 이제 보긴 하지만, 편집할 때도 그렇게 세세하게 저도 잘 안 듣거든요. 사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때도 그냥 막 넘어가고 그러긴 하는데, 중요하게 제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 뭐 내가 뭐 좋고 싫고 뭐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고, 사실 또 저도 워낙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때는 좋았다가 지금은 싫을 수도 있고, 그때 너무 싫었는데도 지금은 또 잘하고 있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해둬 주셨다가 저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아는 척을 해주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랄까, 구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춤하게 된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차라리 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냥 흘려듣고 끝나면은 저도 그분들을 만날 일이 없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좀 만나게 되고 막 이러면 또 막, 그랬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또 이러면 좀 괜히 머쓱해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음,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영상을 또 올리면 예전만큼 또 조회수가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위축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 두 가지의 이중적인 면이 영상을 올리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의욕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일이 치여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하루를 다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도안도 만들고 일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진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영상을 좀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안 찍으면 이제 제가 그동안 영상만 찍고 올리질 않아가지고 핸드폰에 용량이 없다고 나와서 비디오를 몇 개 좀 지웠습니다. 연말 뭐 잘 보내셨죠? 저도 연말에는 뭐 어디 여행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만 늘 그렇듯 이제 뭐 같이,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그 카운트다운 할 때 항상 케이크를 먹거든요. 케이크랑 샴페인이랑. 근데 이제 그것도 조카들이 이제 크니까 앞으로는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큰애도 막 온다 만다 뭐 이러다가 와서 하긴 했는데, 방학도 그때 안 하더라고요. 다 1월 달에 방학을 해서 연말이 연말 같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또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래서 다들 그냥 바쁘게 연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끼리 뭐 또 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 사서 그날 이제 당일날 애들 선물 뜯고 그런 거 보고 뭐 하는 게 낙인데, 대신에 저희는 어른들끼리, 저희 어른만 아이 빼면 7명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10,000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를 해서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번호 뽑기. 그래서 선물 나눠 갖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올해는 저는 저기 손세정제를 받았습니다. 손세정제 10,000원짜리면 1년은 넘게 쓰더라고요. 큰 거. 그런 거 받고, 저는 이제 동대문시장 가서 그 캐시미어 양말 3켤레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냈습니다. 그래서 막상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고르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그 살던 집 아래 이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한 5,000원짜리 그냥 골라서 마트에 우리끼리 그냥 하자, 자매들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했었거든요. 재미삼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5,000원이 10,000원이 됐는데, 10,000원짜리 뭐 할 게 있나 하는데 또 막상 또 찾아보면 또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뭐 집에서 쓰는 것들, 아니면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되고, 세정제도 좋고, 뭐 예전에는 또 찾아보면 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장갑도 살 수 있었고, 여러모로 또 연말 되면서 세일도 많이 하니까. 근데 갈수록 10,000원짜리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선물 주고받고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은근 기대가 되고 즐거워요. 네. 그리고 성당 가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성당 가는 게 제일 음, 그 기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가서 성탄 노래 부르고, 성가긴 하지만 그게 캐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성가 부르면서 그냥 그 기분을 느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성당 가는 게. 예전에 뭐 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연인하고도 시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뭐 다 흘러서 생각해보면 의미 없어요. 진짜. 친구들 만나도 연말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모여서 이제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이러는데 뭐 그냥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종교적인 날이니까 종교적인 장소에 가서 그 기분을 흠뻑 느끼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서로 그런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기분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11월부터 항상 캐롤을 듣고 집에 약간 네, 장식도 좀 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새해 되면 뭔가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새해 첫날에 꾸는 꿈. 저는 이제 일본어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듣는 수업은 일본 신문 기사에 그 기고란 있죠. 독자들이 보내는 글들 그런 거 이제 해석하고 뭐 기사도 좀 보고 뭐 날씨 뭐 이런 거 좀 보는데 그래서 약간 일본의 그 지금 흐름에 대해서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보니까 문화가 뭐 첫날 꾸는 꿈에 랭킹이 있더라고요. 1위가 후지산이고 2위가 메구, 3위가 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요? 꿈이 좋은 게 있나요? 그냥 용꿈, 돼지꿈, 뭐 연예인 나오는 꿈, 유명인들이 나오는 꿈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똥꿈 이런 게 좋고. 근데 저는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돈 벌고 내가 사업을 하면 이런 꿈들이 참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정말 뭐 지금 그렇게 일을 크게 막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그거 상관없는데 예전에 한참 일할 때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변을 본 거예요. 오줌을 쌌나? 아무튼 근데 이게 넘어져 가지고 그걸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음, 진짜 실제로 주문이 엄청 들어와 가지고 그때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소변만으로도 똥도 아닌데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했는데 막 바지며 뭐며 묻었는데 그걸 싹 닦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묻어가지고 막 찝찝해하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묻었네 막 이럴 때 좀 돈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꿈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 한쪽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 게 다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다 저를 봐서 제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디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생방이었는데 그걸 망친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작가랑 인터뷰할 때는 말을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그 생방 때는 말을 더듬고 막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꿈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오롯이 느꼈던 진짜 재수없는 꿈이었구나. 아니면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 꿈도 꾸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인터뷰할 때 그 사전 인터뷰할 때 너무 당당하게 말을 잘해가지고 생방에 들어간 거였는데 막상 생방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떨리든지 라디오였는데 심지어 스튜디오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방송을 망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꿈이 약간 저는 그런 꿈들을 꾸는 것 같아요. 예지몽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가끔씩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꿈에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재수없는 꿈이다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꿈도 보면 이 나의 무의식과 정말 연관이 되어 있어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안에 뭐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 굉장히 저는 약간 위축된 사람이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그런 비슷한 꿈을 꾸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문을 막 잠그는 꿈. 누가
밖에서 날 들여다볼까봐 이렇게 커튼을 치는 꿈. 뭔가 이게 위축되어 있는 거죠. 제 마음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을 하려고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게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니까 제가 이 유튜브 영상도 좀 덜 찍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위축이 되는 거죠. 두렵고. 그래서 영상을 안 찍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 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꿈을 꾸면 혼자 분석해요. 이 꿈을 왜 꿨을까?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이제 뭐 알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와 상관없는 그런 뭐 뭔가를 뒤집어 쓰는 꿈 그런 꿈도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갓 회사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지나가다가 복숭아 나무를 본 거예요. 복숭아 나무에 커다란 복숭아가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너무 먹음직스러운 복숭아를 큰 복숭아를 제가 하나 딱 따서 먹었어요. 영락 없는 태몽이잖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에 그때 짠돌이 과장님이 하나 있었는데 웬일로 그날 그 짠돌이 과장님이 점심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있었거나 했으면 뭐 태몽 꿈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꿈을 꿨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 꿈 얘기 계속하네. 꿈속에서 뱀이 나온 거예요. 뱀이 싹 나서 꿈속에서 너무 무섭다 했는데 무슨 뱀 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그냥 아빠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쌀을 한가마니로 주신 거예요. 시골 내려갔다 올라오시면서 쌀 생겼는데 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신다면서 쌀을 한가마니를 주시더라고요. 이 꿈이 또 이 쌀 한가마니로 퉁 쳤네 이런 생각도 했었죠. 네. 굉장히 소소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돈을 굴린다든지 뭔가를 크게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꿈이 이제 그렇게 크게 좀 뭔가 작용을 했겠죠. 근데 소소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꿈들도 소소하게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뜨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난주에 일본어 말에서 나온 건데 올해가 그 붉은 말의 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6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때 병원년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는다라는 미신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올해 애를 안 낳으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래서 슈가 시대부터 이런 말을 없애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 미신이 있는지. 그렇대요. 일본에선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도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제 남자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올해 이제 병오년생 60이다.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잡아먹히지 않았다. 그냥 자기는 처음에 부인 봤을 때 너무 얌전해 보여가지고 예뻐서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 초기에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근데 여지껏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보내면서 이제 그런 거 미신이니까 의미 없다. 뭐 이런 쪽의 이제 내용으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신문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렇게 독자 기고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글을 해석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회화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코보짱이라고 만화 칼럼이 있거든요. 4컷짜리인가 뭐 그런 게 저한테 그 말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뭐 네. 한자도 막 히라가나로 쓰면 더 못 알아먹겠고 일본어 공부를 왜 하느냐 이게 한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이 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30대
20대 후반부터 막 꽃 배우고 꽃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이 느끼지 못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항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갔어요. 앞서갔는데 그게 한 3, 4년 정도 앞서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 3년이나 4년? 네, 4년 정도는 지나야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유행이 되고 막 그래요.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노짜예요,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꽃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일본 가서도 꽃 많이 배워오고 지금 뜨게 하는 것처럼 일본이 어떤 기술을 서양에서 들여오면 그걸 체계화하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체계화하고 자격증 같은 거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뭔가 그런 기본기, 뭐 근본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근데 근데 그게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뭐 일례로, 꽃꽂이를 할 때 쓰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로로폼이라는 게 있어요. 오아시스는 이제 제품명인데 플로로폼이라는 게 있어요. 초록 색깔로 된 스펀지인데 물을 흡수를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미스 플라스틱이고 막 이러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 사용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들 쓰고 있죠. 근데 일본은 하다못해 그 플로로폼을 세팅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방식이 있고 막 정해진 룰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뭐 물을 담글 때는 이렇게 담궈야 된다. 뭐 화병에다 꽂을 때는 이렇게 꽂고 칼로 각도를 몇 도를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조차 잘 못하면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는 말들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가잖아요. 유럽도 꽃 전문이죠. 꽃이라고 하면 유럽도 뭐 뒤처지지 않죠. 근데 거의 유럽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막 손으로 막 문대요. 막 문질러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손으로 막 문지르면 그게 뭉개져가지고, 꽃을 꽂을 때 잘 안 들어가져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르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전체적인 그거는 꽃을 꽂기 위한 그냥 베이스이기 때문에, 꽃을 잘 꽂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의미 부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르다. 음.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런 거에 의미 부여도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꽃을 하나 꽂을 때마다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꽃은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막 정해놓고. 근데 뭐 유럽 사람들은 애시당초 가위를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칼로 그냥 쓱쓱 날카롭게 베가지고 꽂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뭉개지든 뭘 하든 상관이 없긴 해요, 사실. 칼로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쓰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일본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재료 같은 거 하다못해 비닐봉지 이런 것도 일본에서 사다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왜 화분 같은 거 구입했을 때 막 검은 봉다리에다가 넣어서 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좀 더 예쁘게 담아서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일본 가면은 그 비닐봉투도 막 여러 가지 프린트된 뭐 정말 다양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사다가 쓰고 뭐 이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시사 일본어 학원을 4달을 다니니까 그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문장 구조도 알고 일단은 그때 4개월이니까 기본적인 문법은 이제 한 바퀴를 다 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회화, 그러니까 여행 회화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한자는 모르지만 일단 한자는 제외하고 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수준으로 하면 일본 가면은 뭐 인사하고 뭐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건 사는 그 정도는 된 거죠. 근데 이제 한자에서 부딪혀가지고 보통 그때도 이제 제가 일본 잡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 꽃도 개간지가
일본께 좋아가지고 일본 개간지는 이제 그들이 자기네 것도 하지만 주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질 좋은 퀄리티의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려고 하면 일본어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한자만 알면 난 된다. 사실 말할 필요는 없고 한자만 알면 된다. 막 이랬는데 한자에 부딪혀서 그때 공부를 못한 거죠. 학원을 그만뒀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적응도 안 돼가지고 그때 그냥 그만뒀고 그리고 나서는 제 주변에 이게 조력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갈 때마다 통역해줄 사람들이 항상 저는 어딜 가나 일본이면 일본 어디 뭐 미국이든 프랑스건 어디든 가면 항상 제 옆에서 저를 통역해줄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언어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뜨개를 또 하면서 보글을 하게 되면서 일본 도안도 많이 보게 되고 막 이럴 때마다 이거를 파파고를 돌려서 보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일본어 공부를 좀 제대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보그도 일본에 현지 가서 배우면 더 좋겠다. 왜냐면 이게 뭐 일본에서 시작된 거니까 일본 가서 직접 배우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언젠가 일본 가서 보그를 또 배워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래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또 글로만 배우다 보니까 말은 못합니다. 말은 못하고 일본 글만 봐요, 글만. 그래서 요즘은 재미가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팔로우가 일본 뜨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글을 올리면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막 그런 재미? 물론 이제 한자 모르는 것도 많죠. 모르는 거 많으니까 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번역 보기 돌려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뭐 약간 요런 재미. 근데 아직도 부족하고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막 아, 오늘도 이제 이따가 일본어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도 있고, 책도 소설책을 지금 하나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소설책은 여자애가 이제 시집을 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빚이 있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인 거죠. 근데 이 학자금 대출이 있다라는 거를 남자친구도 몰랐던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회사 이제 취직을 했나? 아무튼 앞에 거는 제가 제대로 잘 안 해가지고. 근데 빚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게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도 그걸 알고 되게 황당해 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애가 이제 결혼하려고 남자애네 집에 가요. 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반응이 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왔으면 좀 반갑게 맞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만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 아버지랑 위에 형은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자기 게임 할 거 게임하고 TV 보고 반응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 예비 시어머니가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이제 갔는데 웬걸 그런 말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가 최근에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 오토바이 대출 받아가지고 샀다면서 그 오토바이 빚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아, 이 남자애네 집 분위기는 이렇구나. 그래서 여자애만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결혼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빚이 있으면 이거를 둘이서 언제 갚고 애기도 낳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블로그에다 글로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뒤에 가니까 너무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할머니가 도와주긴 하더라고요.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빌려주더라고요. 저리로. 그것도 어디예요, 그래도 그렇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뭐 나이가 많으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젊으면 뭐 어때요? 둘이 열심히 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요.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결혼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애네 엄마 아빠는 되게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딸이 좋아하는 남자고 뭐 결혼해서 잘 살겠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혼도 하고 뭐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저희도 가끔씩 돈 얘기 나오면 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돈에서는 좀 다 예민하죠. 그래서 막 저도 막 다짐해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내가 돈을 벌고야 말지. 돈 번다. 아, 여러분 저 돈 벌려고 이제 유튜브도 찍으려고.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수익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돈 받아본 지가 없어요. 한 번 받아봤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죠. 취미 삼아. 제가 뭐 수업하는 것도 뜨개 수업도 하고 있지만 뭐 수강료도 얼마 안 되고 수강생들도 얼마 안 되고 막 이래서 사실 뭐 그것도 어떨 때는 실값이 더 나갑니다. 실을 살 때는 뭐 한꺼번에 지난 작년 말에도 보니까 실을 한 100만 원어치는 넘게 산 것 같아요. 근데도 또 샀어요, 실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큰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백해 보세요. 실을 그렇게 많이 안 사셨나? 사셨나? 보통 옷 한 벌 좋은 거 뜨려고 하면 저는 실 한 20만 원 정도는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남편 맞겠죠? 이거 이제 사이즈 나눠서 얘도 그냥 도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심플하게. 그냥 심플리 디자인이 입기 편한 걸로. 그 다음에 또 도안 만들 거가 생각 하나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이게 뜨기만 하고 도안은 안 만들어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도안 제가 그동안 만들어서 파는 거는 또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그랬죠. 여름티는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그 여름티 있죠. 그거 진짜 괜찮아요. 날씬해 보이고 너무 예뻐요. 그건 한번 꼭 떠보세요. 쉽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안 만들어서 올리면 좀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어 제가 그 도안이 좀 어느 정도 쌓이면 나중에 함뜨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제 도안으로. 아, 그럼 좀 두렵긴 합니다. 사실 이것도 두렵긴 해요. 제가 이 두려운 마음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주변에서 도안으로 뜨다가 그 작가분 욕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가 좀 잘 안 되면 다 그 도안 만든 작가 탓이야. 그래가지고 아, 물론 잘 못한 것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어떻게 하지? 나도 도안내면은 저렇게 욕먹는 건가? 막 그거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쵸? 그 기묘한 이야기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그 기묘한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 안에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괴물이 그거를 파고들어서, 그 인간의 약점인 거죠. 그거를 파고들어서 괴롭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면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 틀을 깨질 못해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두렵긴 합니다. 뭐 돈 들어서 내가 돈 벌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공방을 오픈을 하고 막 계세요. 다 내일도 지금 새로 공방 오픈하는 거 오픈하는데 이제 초대받아서 갈 건데 그럴 때면 모르겠어요. 공방 오픈하신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오랫동안 제가 꽃집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를 알죠. 근데 꽃은 해서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꽃은 이제 행사도 있고, 촬영도 있고, 방송 촬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잡지 매체 촬영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도 당연히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웨딩도 있잖아요. 웨딩도 있고, 뭐 이래서.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있어요. 인테리어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면 쉽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뜨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실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뭐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뜨개 수업은 굉장히 또 저렴하잖아요. 꽃 수업은 비싸단 말이에요. 꽃 수업은 또 수업료가 회당으로 받기 때문에 회당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저 지금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수강료도 너무 저렴하고 실도 생각보다는 재료비라고 하면 재료비도 저렴하고 보통 우리가 뭐 옷 한 벌을 뜬다고 하면 뭐 내가 20만 원 들여서 실을 샀다, 좋은 실을 샀다 하면 그래도 옷 한 벌 뜨려면 거의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뜬다고 하면 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개 공방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근데 또 뜨개 쪽으로 해서 또 돈 번 사례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브랜드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려면 진짜 막 음, 전문적으로 실 판매를 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냥 돈을 벌어다 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뜨개 도안 만들고 뜨개 하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되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 고맙죠.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랬으면은 진짜 공방을 차렸겠죠. 공방 차려서 실도 판매하고 실도 수입하고 뭔가를 하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뜨개 공방은 아직 확신이 잘 없어요, 저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잡아서 정말 내 직업으로, 업으로 삼아서 나이 많을 때까지 이걸 계속 한다 하면 공방을 나중에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일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방도 하려면 자기 건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월세 주면서 저도 꽃집을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월세 내는 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샀었어야 됐어요. 제가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자기 건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재미삼아 그냥 공방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공방을 한다고 하면 70 넘어서까지도 그냥 쭉 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공간. 상가 분양을 받던지 뭐 해가지고 그 엊그제 저기 잠실에 앵콜스 팝업 한다고 해서 이제 수학생들이랑 한번 가봤는데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뜨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앵커스 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좀 많이 젊어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 그 제가 사람 얼굴을 좀 잘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그런 편이에요. 사람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이해 못 한다고 왜 저렇게 사람 못 알아볼까 이상하다 막 이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제가 그래요.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요. 제가 얼굴을 기억을 하려면 대화를 한 번 해서 안 되고요. 한 두세 번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얼굴을 기억을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어머 마노메이드님 아니세요? 하고 저한테 아는 척해서 인사를 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뭐 누구다 그러면은 네. 왜냐면 제가 계속 뭐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러면은 뭐 아이디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시군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인사하고 스쳐 지나가면 제가 얼굴 기억 못 해요. 그 근데 근데 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러고 나서 교류가 없다. 그럼 얼굴 기억 못 해요. 큰일이에요, 진짜. 저는 뭐 길 가다가 연예인 알아보고 이런 거를 못 해요. 지나가다가도 뭐 우리 남편이랑도 제 아이돌 누군데? 뭐 이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소녀 같아요. 그냥 뭐 옷을 특이하게 입거나 뭐 유난히 예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렇구나. 뭐 연예인 잘 못 알아보고 연예인도 못 알아보는데 뭐 사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앵커스 가서 사장님 갔나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학생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사장님이 맞다고. 아, 그게 참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코아코 151호 갔을 때 조진현 작가님 전시 때문에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원의 수강생분들, 뭐 강사분도 오셨고, 바늘 이야기 뭐 김대리 분도 오셨고, 뭐또 여러 사람 많아요. 얼굴을 아무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 김대리만 얼굴 알겠고, 그분은 워낙에 이제 뭐 저기 유명하시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요즘 다 벗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또, 분명히 저기도 제가 아는 얼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기억 못한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여자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안면 인식 장애 아닌가요? 저는 이제 사람 얼굴을 기억을 하려면 뚫어지게 그 사람을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한 두세 번 정도 오랫동안 쳐다봐야지 얼굴이 기억이 나요. 큰일이에요, 진짜.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머리가 나쁜 건가? 머리가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일본어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안 외워져요. 공부도 젊을 때 하는 게 맞아. 안 외워져. 집중력도 금방 떨어지고, 집중력도 1시간이면 금방 떨어져요. 눈도 침침하고. 귀에 좀 익히려고 제가 일본 드라마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 영화, 저거 뭐냐, 만화 이런 거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남편은 너 일본 그렇게 좋아하냐? 뭐 일본이 그렇게 좋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귀에 좀 익숙해지게 하려고 시간이 오래됐네요. 진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